1982년 4월 26일 경상남도 의령군 어둠이 내려앉은 한적한 시골 마을. 사람들은 평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깊은 잠에 들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발의 총성이 정막을 깨트렸다. 이어진 무차별적인 충격, 그리고 단 한 사람에 의해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이날 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한 남자가 방아쇠를 당겼고 마을 주민 56명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중에는 노인, 여성, 어린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우범곤이라는 남자는 누구이며 무엇이 그를 폭발하게 만들었을까? 이 비극은 막을 수 없었던 걸까? 우범곤, 평범했던 경찰. 그러나 1955년 경상남도에서 태어난 우범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어릴 적부터 특별한 문제를 보였던 아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증언을 남겼다.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격분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경찰이 된 그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자주 분노를 표출하며 불만을 토로했고 상사와의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대도시를 떠나 작은 시골 마을 경상남도 의령군 국유지사로 발령받았다. 그곳에서 동거녀와 함께 조용한 삶을 시작했지만 그의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1982년 4월 26일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왔다. 그날 밤 작은 불씨가 큰 화염이 되다. 저녁 무렵 우범곤은 동거녀와 다툼을 벌였다. 사소한 말다툼이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화가 난 그는 집을 나와 술을 마셨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감정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취기가 오른 채 경찰서로 돌아온 그는 동료들의 가벼운 농담을 듣게 되었다. 누군가는 장난을 걸었고 누군가는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그 순간이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무엇인가가 완전히 무너졌다. 국유지서 무기고 멈출 수 없는 선택. 밤 11시경 우범곤은 태연하게 무기고로 향했다. 그리고 경찰이 아닌 자격으로는 손댈 수 없는 M2 카빈 소총과 수류탄을 챙겼다. 그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다. 첫 번째 총성이 울렸다. 총구는 바로 그의 동거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한 채 쓰러졌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차분하게, 그러나 망설임 없이 그는 마을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손에는 이미 장전된 소총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비극이 시작되었다. 1982년 4월 26일 밤 11시 30분 경상남도 의령군 국유면. 마을은 깊은 밤의 정막에 잠겨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어른들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고요한 밤을 가르며 총성이 울렸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디서 나는 소리지? 산에서 나는 소리인가? 하지만 곧 이어진 건 비명이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총성. 그는 군인이 아니었지만 마치 전쟁을 벌이듯 움직였다. 우범곤은 계획적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침입했다. 총구가 겨눠진 곳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A씨 가족 4식구가 한꺼번에 총격을 받았다. B씨 가족 아이 2명이 숨지고 어머니는 부상을 입었다. C씨 우범곤이 강제로 깨운 후 총을 겨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졌다. 공포와 비명이 뒤섞인 밤 우범곤은 감정을 잃어버린 기계처럼 움직였다. 밤 12시 10분 첫 번째 신고 접수. 마을에서 총소리가 들린다. 첫 번째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냥 오발 사고일 수도 있다. 너무 늦은 밤이다. 내일 아침에 확인해보자.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지연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새벽 2시 군 투입 결정. 그러나 결국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군과 경찰이 투입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마을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생존자들은 충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범곤은 남은 총알을 모두 사용한 후 자신의 마지막 총구를 스스로에게 겨눴다. 그리고 총성이 마지막으로 울렸다. 마을에는 깊은 정막이 내려앉았다. 1982년 4월 27일 새벽 참혹한 마을. 해가 떠오르자 마을은 참혹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집마다 총격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길에는 부서진 가구와 흩어진 탄피들이 나뒹굴었다. 이것은 개인이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초토화한 학살이었다. 최종 피해 상황. 총 사망자 56명, 우범곤 포함, 부상자 35명 이상, 희생자 노인, 여성, 어린이 포함. 경찰과 군이 도착했을 때 마을에는
죽음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1982년 4월 27일 전국 뉴스 긴급 보도.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발생. 56명 사망. 경찰관이 벌인 무차별 학살.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경찰관이, 그것도 단 한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정부는 즉각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 사건이 불러온 변화. 1. 총기 관리법 강화.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이 대폭 강화됨. 2. 경찰 내부 감찰 시스템 개편. 경찰관의 정신건강 검사가 추가됨. 3. 지역 치안 시스템 재정비. 지방지서의 운영 방식이 변화함.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았다. 그날 밤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우범곤의 학살은 순간적인 폭발이 아니었다. 그의 분노는 오랜 시간 쌓여왔고 결국 마을 전체를 파괴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첫 번째, 시스템의 중요성. 그가 경찰서 무기고에서 쉽게 총기를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의 허술한 총기 관리 시스템이 그를 막지 못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를 무시한 사회. 우범곤은 여러 차례 분노를 표출했고 동료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어쩌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였을까?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충격적인 범죄 사건이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을 확인하세요.